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021, 2022 이재명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기획물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대 대선을 가리키는 각계 전문가 16인의 긴급 진단과 재언이 실려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공동 집필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 교수들이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된 시점도 2021년 7월 30일입니다. 3개월 전에 쓴 책입니다. 현재는 이재명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됐지만 이 글을 집필할 때만 해도 누가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각계에 있는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책을 펴내며 특정 인물 이야기에 론자를 붙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거나 존경받는 미인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수식어가 론인데, 후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살아있는 인물이고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 책이 나오게 됐을까? 이재명의 행보는 단기 필마의 거친 항해 그 자체다. 그랬죠? 2016년 촛불 전국에서 사이다 발언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권주자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SNS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지지 목소리를 품어내는 그런 열정 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구 언론들의 논조는 이재명이 집권이라도 하면은 한국이 지옥행 열차라도 타는 양,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중동 개혁을 부르치다 보니까 조중동은 죽기 살기로 또 이재명을 당선되지 않도록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이 출간이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이 갖는 의미, 정치적 성장 과정, 노무현 대통령과의 심리 비교, 주류 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 여론조사를 통해 본 대선 관전 포인트, 사이다 행정을 엿볼 수 있는 3년의 경기 도정,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이 된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 관련된 경제 관련 정책, 3부에서는 외교안보, 과학기술, 보건, 의료정책, 이 대한 재원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재명 현상,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 새로운 시대정신과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과제라는 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김윤태는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어떤 사회현상을 꿰뚫는 분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국가가 없었고 자유로운 사람도 없었다. 그렇죠? 100년 전이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일제치하입니다. 일제치하. 김윤태 교수는 2017년도에 불평등이 문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불평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보다 빈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재 상위 1% 부자가 전체 소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의 부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급속도로 무너졌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고 최하층과 빈곤 노인도 막다른 벼랑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변하면서 개인의 역량과 자존감이 약화가 되고 사회적 결속과 신뢰도도 하락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마저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욱 심각한 거는 스콧 피츠제랄드가 얘기한 위대한 개츠비에서 묘사한 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됐다는 거죠.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천에서 유익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층 사다리가 지금 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욕 났다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가 않다. 부모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아들한테 직장을 소개해줬는 곳이 대천 화유, 거기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아가는 이런 기상천외한 구조,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 가운데 불평등과 사회적 세습을 해결하는 비전, 전략 이런 걸 제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죠. 변방의 장수, 기초단체 성남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재선을 한 이후에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이 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전국적 인물이 되어서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죠. 이재명은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복지 정책을 아주 잘해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죠. 그때 3대 정책이 뭐였냐면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이라는 복지 정책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중소도시 소상공인 보호, 경제 활성화를 추구했죠.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기본소득을 제시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억강부약이라고 그러죠. 이재명 후보가 쓰는 억강부약. 강한 사람은 억제를 시키고 약한 사람을 부흥시키는 억강부약 정책입니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고학력, 고소득 진보파를 브라만 좌파라고 불렀는데 한국의 강남 좌파를 떠올리게 하죠. 이들은 말로는 진보를 주장하지만 행동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세습을 옹호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행태라고 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7년에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할 때 최저임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도입, 주립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였죠. 이 후보가 클린턴 부인인 힐러리한테 져서 중간에죠. 낭만하지만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그런 정치적 현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정치적 인기가 커지는 현상, 기득권 정치에 대한 대중의 강한 반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다가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용이 되어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에 어울려서 개천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득권에 저항하는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주류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이 이재명 현상은 정치권의 커다란 이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선 후보의 필수 경력이었던 국회 경력도 하나도 없죠. 장관 해본 적도 없고 중앙정치에 나가 중요한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성남시장 하다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다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복지정책을 강조하죠.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100% 전국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전국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줬죠. 그리고 지금 후보가 된 상태에서도 100만 원에 해당되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계산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한번 믿고 맡겨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재명의 비전, 전략, 스타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이재명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윤태 교수는 이재명이 내세우는 시대 정신이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과도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남북화의 물결을 이끌었지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은 내세웠지만 반칙과 특권 근절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촛불 시민혁명 직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김미겸 사건,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LH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빛을 발했죠. 이런 점에서 공정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을 포착한 정치인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재명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그 일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과 산재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책을 읽고 리뷰도 해놨지만은 이재명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쓴 그 일기를 읽노라면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눈물도 날 정도로 그런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소년공에 시작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 면제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돼서 노력을 하다가 성남시장 출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기까지 그 대선 후보가 된 그 스토리텔링이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고 이재명 후보가 쓴 책을 제가 5권째를 지금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정치인보다도 가장 훌륭한 이재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은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순발력이 있고 기민하게 메시지를 제시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제가 이재명이 때는 3가지 이유 해갖고 첫 번째가 행정의 달인이다, SNS의 달인이다, 촉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촉의 달인이다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순발력이 있고 기민하게 메시지를 제시해서 대중의 관심을 끈다. 예, 대중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에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하야 이야기도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국민적 그런 영웅으로 갑자기 부상을 하는 거죠. 2020년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어땠습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죠. 신천지 사건 관련돼서 즉시 현장을 찾아 검역을 받도록 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 계곡 정비를 해가지고 온 경기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멋지게 쾌도남마처럼 잘 풀어냅니다. 일산 교도 마찬가지죠. 일산 통행료 받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알고 그것을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결국은 통행료 지금 11월부터 돈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 자리는 죽음의 관문이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 이인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김문수가 있죠. 손학규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남경필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이 다 대선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가면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라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순위를 했죠. 1순위. 가장 광역행정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토대로 한 소통 방법이었었죠. 제가 SNS 달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라디오 시대에는 루스벨트가 노벤 정담을 시도를 했고 텔레비전 시대에는 케네디가 방송 토론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는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모든 SNS 활용해가지고 계보도 조직도 없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공한 그런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이 넘어야 될 그런 과제물,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 국회의원 해보지 못했다는 거, 국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민주당에서는 또 비주류였다는 거, 정치적 스타일의 문제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정치인은 자신의 약점을 거꾸로 장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줄 압니다. 이번에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을 때 당 대표는 국정감사를 하지 말고 도지사 빨리 사퇴하라 그랬지만은 본인이 판단에 의해서 국정감사 내가 직접 가서 거기 대응을 하겠다. 결국 침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었죠. 차분하게 대응을 잘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경제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지 않은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 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토론 모임을 가서 매주 토론 모임에서 참석을 해서 다른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경제나 안보, 문화, 예술 이런 분야까지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불참하지 않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줬었죠. 반면에 이재명은 이제 개인과 가족의 과거사로 인해서 인신공격과 중상 비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될 부분들이 이제 형수 욕설과 음주운전, 전과, 캔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발생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둘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어떤 격한 비난이 발생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초계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책적인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만회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대선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 주요 과제를 김인태 교수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낙연 후보와 원팀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랬는데 드림팀을 통해서 조금씩 상처를 아우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된 것도 문제죠. 20대, 30대의 민주당 이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 대선에서는 중도나 충청, 50대가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 유권자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대선에 앞서서 시대 정신을 포착한 거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략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경제, 복지, 외교, 안보 전략이 중요하게 되죠. 사회통합,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균형 발전, 남녀평등, 교육, 과학기술, 문화, 사회적 가치, 다양성, 인권, 환경 이런 것들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권 후 실행할 세부적 액션 플랜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미 준비가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선거 대책본부 발족해서 미리 대안 정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집권하자마자 6개월 내지는 1년 사이에 어떤 정책 목표, 프로그램, 실행 방법, 예산, 일정표 이런 것들을 포함된 액션 플랜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대통령의 자리보다는 대통령의 지위가 필요하다. 그 지위를 통해서 나는 국민의 모습이 돼서 국민들의 꿈을 실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시대에는 모든 국민의 고통과 불안도 헤아려야 되고 시대 정신을 꿰뚫어보는 원대한 목표, 전략도 제시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열정과 인내도 필요하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말처럼 민주주의 궁극적 지배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부 공무원도 아니다. 바로 유권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어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명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